제가 공부법 강의를 하게 된 건 이게 거의 처음이죠. 이 강의다운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한 거는 이게 처음인데 그 시간까지 지금 이제 전문직 시험하고 학위 그리고 이제 대학 내신이나 뭐 각종 시험들 치는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많은 걸 더 정리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패스 캠퍼스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이 강의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부법 강의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걸로 그냥 한번 끝을 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이나 책이나 아니면 영상 그리고 제가 학원 강의랑 그리고 대학원 강의, 대학교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 강의에서는 회계학을 강의를 했었고 원가회계 그리고 재무회계 경제학 강의도 했었어요. 재무관리 강의도 했었고 대학원에서는 당연히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뭐 금융, 경제, 법학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로서. 그래서 기존의 책, 영상, 강의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차별화된 거는 결국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했었던 제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수많은 자료들 그것만 합쳐도 한 몇천 페이지가 될 텐데 그걸 그냥 체계화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체계적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그 전달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시험 자체가 결국 기억력을 지속적으로 살려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루틴이 중요한 거고요. 시험은 결국에는 이해력일까요? 머리가 좋고 나쁨일까요? 아닙니다. 시험은 기억력의 싸움이에요. 기억력 싸움. 정확히 말하면요. 시험 당일에 내 몸이 그 시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억력과 그 체화가 될 수 있냐의 싸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저는 기억을 억지로 이제 의지로 막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안 까먹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루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간은 의도적으로 복습을 하지 않으면요 무조건 까먹어요. 저도 좀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되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IQ가 낮은 것도 뭐 일부분 맞지만 기억력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 경험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미 좀 검증이 된 방법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 독일의 심리학자 중에 이제 기억력을 연구한 부분이 있어요. 맨날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하는 분인데 에빙하우스라는 분입니다. 뭐 너무 오래된 이론이죠. 인간의 기억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분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망각곡선이에요. 망각곡선. 망각곡선의 핵심을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 직후에는 기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요. 24시간이 지나잖아요. 절반 이상 까먹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 까먹습니다. 저도 그래요. 보고 나서 하루 지나면 다 까먹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 열심히 공부했다는 사실은 내일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되게 비극적인 사실이죠. 그러면 합격자 입장에서 합격을 많이 한 사람들 입장에서 좀 봤을 때 이 망각곡선을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망각곡선이 그러면 하루 있으면 잊혀지고 일주일 있으면 잊혀지고 한 달 있으면 잊혀진다라고 봤을 때는요. 우리가 이걸 이제 백워드 인덕션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봤을 때 역으로 한 달 뒤에는 무조건 봐주고 일주일 뒤에 봐주고 하루 있다가 한번 봐주고 이러면은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망각곡선을 좀 건드려서 역으로 이용하는 사고방식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복습 주기는 하루 있다가 보고 일주일 있다가 보고 2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봤던 복습 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시험에서 복습 주기를 의지에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고정해 놨죠. 그래서 일단 알려드릴 게 1단계입니다. 24시간 이내에 복습을 한번 하는 거예요. 뭐 예습을 하고서 수업을 듣는 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기억을 고정시키는 건데요.
목적은 이겁니다. 이번에 봤던 거다라는 수준 정도만 일단 살려놓는 거예요. 방식은요, 정독을 하면은 이거 하기 어렵겠죠. 그냥 빠르게 훑어보는 겁니다. 표시한 부분만 체크를 하는 거죠. 2단계의 목표는 완벽한 이해가 아니고요, 기억의 존재감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루틴은 일주일이라고 했죠. 일주일 내에 복습을 해서 기억을 생존시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복습을 하지 않으면 기억은 거의 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처음 보는 느낌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기억은 사실 일주일 복습부터 나옵니다. 3단계가 있는데요. 아까 몇 주라고 했죠? 2주입니다. 2주. 기억이 이제 자동화되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떠올리는 속도가 빨라져요. 2주 만에 한 번 더 보면. 어디에 있었는지가 이제 기억이 날 정도겠죠. 2단계부터 공부가 점점 덜 힘들어집니다. 복습주기 2주기 복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이미 이건 중요한 정보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힘든 게 덜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데 1개월 복습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요, 사실상 시험 범위에서 빠지지 않게 이제 기억이 계속 살아나는 거죠. 이때부터는 자, 하루 있죠. 1일, 그리고 일주일, 그리고 2주일. 이때는 무조건 한 번씩은 복습해준다. 배웠던 내용을. 그리고 한 달. 4회독이죠. 사실 이전에 예습까지 했으면 5회독이에요. 이 사이클을 사실 반복을 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좋아요. 무한 반복 구간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 다음엔 뭐라고요? 무한 반복. 사실 무한 반복 구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게 느끼실 거예요.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서 또 실수를 합니다. 이제 이거 됐으니까 이제 안 보자. 나는 이 한 달 주기를 지켰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본 사람이 이걸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시험장까지 완벽하게 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한반복의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빠르게 자주 부담 없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2단계에서는 회독이 아니고요, 반사 수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루틴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이 무한 루틴. 이 체계가 의지를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그냥 해버리면 되거든요. 이걸 그냥 실천할 수 있는 루틴만 만드시면 돼요. 이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겁니다. 의지가 약해도요, 기억력에 좀 자신이 없어도 일단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뭐 복습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 하기 싫은데라는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냥 이거 무조건 해야 되니까 정해진 날에 정해진 걸 보면 되기 때문에 이 계획만 잘 세우고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실천하는 사람 은근히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이거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 합격 확률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단권화를 해서 계속 줄여나가고, 앞서 말한 것처럼 망각곡선을 이제 결합을 하면 1강과 2강이죠. 이거 결합하면 기억이 최적화됩니다. 진짜 해보세요. 이 루틴이 단권화랑 결합될 때 이 루틴이요, 폭발할 수 있습니다. 무한 반복하는 이 루틴 있죠. 이러면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으로 단권화를 하고, 그거를 뭐 20회독, 30회독 한다 하면은 시험에서 여러분들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복습할수록요, 여러분들 책은 두꺼워지는 게 아니고요, 많아지는 게 아니고 얇아지고요, 볼 건 줄어들어야 되고 기억은 더 선명해져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시험 직전에는 한 권을 무한 반복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합격자들이 말하는 시험 전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는 상태입니다. 자, 시험 직전에 가속도가 붙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루틴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시험 1, 2개월부터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공부 시간이 좀 줄어드는데 점수는 오히려 올라가고 불안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나올 만한 부분은 이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툭 치면 툭 나오니까. 이미 뇌가 그 내용을 자주 쓰는 정보로 분류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 내용은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유리한 사람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자, 잊어버릴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그 전에 다시 보는 사람이,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본 사람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망각곡선은요, 여러분들 적이 아닙니다. 제대로 쓰면요, 가장 강력한 합격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죠. 하루, 일주일, 2주, 한 달. 그리고 무한 반복으로 넘어가면서
단권화를 지속적으로 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거. 이 체계를 의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반복을 해보세요. 이것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체계를 반복한 사람은 기억으로부터 배신당할 일은 없겠죠.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기 전에 빠르게 복습하면서 그리고 자면서도 학습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뭐 암기 방법, 뭐 두문자 쓰는 법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가장 이제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오늘의 강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또 제목이 자면서도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물론 이제 그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공부의 연속성을 계속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공부한 그 시점부터 나의 어떤 그 집중력이 그 밤 동안에 이렇게 존재를 했겠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집중력이 다시 리셋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제 내가 책상에 앉았을 때 전날에 이제 활발하게 돌아가던 그 집중력을 딱 그 전날의 그 집중력으로 이제 바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우리가 소제목으로, 그러니까 저희의 오늘 클립의 제목으로 돌아가 본다면, 자면서도 학습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루 중에서, 가장 내일 기억이 잘 날 수 있는 시간대는 언제일까? 언제일 것 같으세요?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사실 잠들기 직전에 본 거. 왜냐하면 가장 직전에 본 거잖아요. 원래 천재도 직전에 본 건 이길 수 없죠. 여기서 오늘 우리는 잠들기 직전이라 하면 잠자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10분에서 20분 정도 자기 전에 어떤 행위를 이제 하면서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공부의 시간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의 마지막 10분, 20분을 합격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과 기억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뇌는 두 가지 일을 하죠. 첫 번째는 기억을 공고화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 어떤 배웠던 것들을 내가 이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제 치환을 시키면서 점점 내 진정한 나의 기억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리.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이제 버리고 중요한 정보만 남긴다는 그런 과정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뇌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어떤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할까? 제가 어떤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잠들기 직전에 본 거를 항상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시험에서도 정말 시험에 나올 거는 마지막 순간에 보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직전에 본 거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기억도 잘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날 우리의 하루의 기억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자기 전 10분의 복습은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효과가 2배, 3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전에 공부를 하면 어떤 게 좋으냐? 이제 기억의 유지율이 올라가게 되죠. 왜냐면 공고화가 되기 때문에 기억 유지율이 올라간다. 낮에 본 내용이, 물론 우린 밤에 볼 건데, 밤에 본 내용이 이제 지워지지 않고 남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침에 회독 속도가 빨라진다. 아침 회독 속도 증가.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속도 증가에 있다기보다도 아침이라는 거에 이제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아침에 딱 앉아서 펼치자마자 이거 어제 봤던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게 되고, 그러면은 좀 더 어제의 그 활발했던 집중력이 바로 아침에 실행되는 그런 느낌을 겪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이해했던 게 바로 암기로 바뀐다. 왜냐면은 자기 전에 봤던 것이 더 기억이 잘 나기 때문에 암기로 바뀐다. 이제 낮에는 이제 이해만 했던 내용이 밤사이 정리돼서 이제 외워진 상태로 남게 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자면서 복습을 하느냐, 그리고 기억의 연결을, 집중력의 연결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단권화 한 페이지만, 꼭 단권화는 아니어도 돼요. 내가 외우고 싶은 내용 한 페이지를 집에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이제 독서실에서 내가 퇴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한 페이지나 어떤 하나의 조그마한 이제 포스트를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반드시 오늘 공부한 전범위일 필요는 없고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진짜 다시 안 보고 꼭 외우고 싶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 해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전에 10분, 20분을 투자해서 마지막으로 읽고 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공부의 연속성, 기억의 연속성이 아니라 공부의 연속성, 집중력의 연속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자기 전에 읽은 페이지랑 오늘 아침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읽은 페이지가 동일하게 되면 이제 그 페이지를 딱 읽었을 때 내가 어떤 내용이 기억이 나고 어떤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지를 자연스럽게 이제 체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의 진도 속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쭉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이런 걸 아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전날의 집중력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즉각적으로 이제 아침에 공부에 몰입하기 쉬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틀린 문제 3개 정도만 가져와 보기. 오답을 집에 가져가는 거. 어떤 단거나 그 페이지로 공부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거나 나는 좀 문제 기반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분들에게는 차라리 틀린 문제 3개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보고 잠에 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문제를 10분 만에 3개를 풀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문제를 푼다는 느낌보다도 왜 이게 정답일까를 이해하고 잠드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0분, 20분 동안에 문제 3개를 푼다는 거는 사실 매우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는 무조건 이 정답이 맞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충분히 하고 푸시는 거죠. 만약에 정답 번호만 외운다라고 하면은 다음날에 일어났을 때 딱 그 문제를 보면 답은 확실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왜 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왜 이게 정답일까를 이해하고 잠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다음날에 일어나서 같은 문제를 다시 보게 됐을 때 전날에 내가 이해했던 로직이 그대로 기억이 나고 왜 내가 틀렸는지를 내가 진짜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답이 나한테 당연해지고 그 문제풀이가 체화되는 느낌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 채셨을 수도 있는데 가져가서 이제 공부를 할 거죠. 그 다음날에 뭐까지 필요하냐면은 같은 그 시점부터 출발을 하세요. 같은 진도. 내가 포스트잇으로 가져갔던 그 부분부터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문제풀이로 가져갔던 그 문제풀이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방법이에요. 같은 지점부터 시작해라. 그래야지 어떤 우리가 공부나 집중력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험장에서 만약에 내가 가져온 포스트잇이나 문제나 어떤 단거나 페이지의 페이지가 정말로 문제로 나오는 장면을 상상을 하시고 그 문제를 푸는 장면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10초가 내가 가져갔던 그 내용에 대한 기억을 아주 강하게 만들고 진짜로 문제로 나왔을 때 좀 덜 당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하면 자기 전 복습은 내가 보고 싶은 짧은 분량을 집으로 가져와서 10분 동안 보고 다음날 공부를 시작할 때 내가 가져왔던 그 포스트잇이나 내용, 그 문제 풀이부터 시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직전에 보았던 기억이 좀 더 공고해지면서 기억도 더 잘 나고 그리고 집중력의 연속성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